자, 오늘도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요.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기로 지난주에 뭐를 추천해서 수익이 났다 이런 거는 이제 하지 않을게요.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지난주에 추천했던 것도 다 수익이고 지난주에 추천했던 것도 수익이 많이 났고 다만 이런 거는 좀 수익이 덜 났죠. 유니든 수익이실 텐데 남의 건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농기계 쪽이 조금 더 잘 가고 있다는 게 지금 핵심적 상황입니다. 과거에 대비하면 비료 쪽이나 염화칼륨 쪽이 잘 가는데 이런 쪽이 잘 못 가고 농기계 쪽이 잘 가고 있다. 뭐 제노크도 예전에 사신 분들 수익 축하도 트윈 수익 축하드리고 아무튼 이제 오늘 빨리 해볼 건데 오늘 단기로 TYM, 비올, 하이로닉, 한솔 로지스틱스 그리고 뭐 가온전선 1, 2차 사셨으니까 3차 더 산다 생각하시고 가온전선은 조금 약한데 기업은 나쁜 건 아니에요. 기업은 좀 꾸준히 실적 성장이 있는 소형주다. KG니시스하고 바이오플러스를 스윙으로 추가로 넣을 계획입니다. 기존에 제가 뭐 나무가는 이미 설명 많이 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무가 신규 매수를 다시 잡아볼 계획입니다. 매도해서 약수익 챙기신 분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일단은 준비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와 제가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일단은 KG 이니시스는 왜 사냐면 이거 짧게 할게요. K뱅크가 8조 4천억이라고 장외에서 시가총액이 이게 돼 있고 사실 카카오뱅크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 K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을 올해 말 내년 초 뭐 이렇게 앞두고 있다네요. 그래서 사실은 K뱅크도 인터넷 뱅킹으로는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 그리고 토스뱅크까지가 사실 압도적으로 시장에 있잖아요. 2016년 국내 1호.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KG니시스 같은 경우는 이 지분을 1.2% 갖고 있어요. 그럼 8조에서 1.1%면 얼마입니까? 8조에서 1%면은 뭐 800억 수준인가요? 그쵸? 넉넉 잡고는 저게 이제 상장되면은 뭔가 이슈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면은 800억 수준이 늘어난다 계산하면은 지금 이거에 대비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한 15% 20% 정도 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시가총액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이게 실적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KG 이니시스는 그리고 차트상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1,500억 그쵸? 연간 1,500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 수준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1조 근처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EPS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어닝 퍼셔야죠. 여기서 곱하기 10을 하면 심플하게 3만 원이 적정가치일 수 있습니다. 퍼 10배. 그러니까 이 주식이 퍼가 평균적으로 10배 내외일 때가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10배 이하로 쭉 빠졌다가 그쵸? 그러면 지금 미래 가치를 다 땡기면은 35,000원 정도를 계산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 주식은 일단은 KG니시스 기준으로 21,000원을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21,000원과 21,800원 사이에선 지지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윙으로는 21,700원, 21,200원, 22,800원 뭐 이런 라인 하락했을 때 산다는 개념을 가져가시고 다만 미국 시장이 좀 좋았기 때문에 이 주식은 조금 더 넉넉히 쉽게 갈 포인트가 있지 않냐. 지금 패턴상으로는 삼양식품의 2패턴하고 좀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삼양식품의 2패턴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시에는 이렇게 쭉 가는 척했지만 다시 내렸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보시고 내려오면 사시고 안 내려오면 뭐 조금만 사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 사시거나 뭐 이게 좋습니다. 다만 K뱅크 상장 이슈가 상당히 신선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루 이틀만 내린다면 바로 갈 수 있고 안 내린다면 BH처럼 그냥 그대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그 정도로 계산을 하시고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상으로는 21,800원, 21,700원 이하예요. 이 밑에 와야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잘 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KG니시스 스윙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몇 가지 준비했어요. 이 여러분이 단기 스윙 중장기를 여러분 좀 나누셔야 되는데, 제가 중장기로는 지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다시 삼성 SDI를 왜 추천하는지는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장기적인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55만 원, 57만 원 사이에선 다시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중장기로는 삼성 SDI 2차 전지를 보자. 심플하게 중장기는 제가 왜 자꾸 2차 전지 얘기하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중장기는 2차 전지, 단기는 로봇. 그러면 나무가 같은 게 좋고, 중장기는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를 왜 자꾸 2차 전지 얘기하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5년 전에 뭐 하셨는지 10년 전에 뭐 하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5년 전에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10년 전에 여러분들 주변 분들은 뭐 하셨나요? 10년 전에 여러분들 주변 분들은 뭐 하셨나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10년 전에 가장 재밌었던 주식이, 저는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중에 가장 핫했던 게 BH라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면 2012년 아니겠습니까? 2012년에는 그때 이제 5G가 아니고 4G였겠죠. 그러니까 4G 빠르다 뭐 그런 시대였어요. 사실 2012년에 보면 상당히 스마트폰이 거의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였어요. 이때 스마트폰이 나오는 시대였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봐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서 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가 여기서 대비해서 여기까지 거의 10배 같고요. 정확히 10배 같고, 처음 스마트폰이 시작된 시점, 그리고 스마트폰이 보급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내렸어요. 그렇죠? 거의 그리고 완료된 시점 이후에 이제 다시 스마트폰이 다시 또 바꿔야 되니까, 스마트폰을 또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조금 달라요. 전기차는 이제 사면 오래 쓰긴 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조금 천천히 침투하고 있어요. 내연기관 시장을 전기차가 대체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돌아가면 BH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 기준으로 계산하면 201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이때 이제 스마트폰 다 생기고 저점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이런 것들 다 감안하더라도 이랬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BH의 재무제표랑 같이 분석을 해보면, 어쨌든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또 10배 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 기준으로 다시 3분의 1 토막 됐다가, 다시 이 기준으로 다시 여기서 거의 7배 갔다가, 다시 이 기준으로 다시 여기까지 한 3년간 다시 그쵸 3분의 1 토막 됐다가, 다시 여기서 15배 갔습니다. 이때는 시장이 좋을 때였어요. 2016년, 2017년이 역대급으로 좋은 시기였어요. 그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도 역대급으로 좋았죠.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좋았던 시기가 다 끝나고 시장이 내렸어. 그리고 올랐어. 그러면 지금도 역대급으로 좋았던 시기가 있고 내렸어. 그러면 이게 이제 올랐다 내렸다 갈지 그대로 올릴지 뭐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의 10년 전의 스마트폰과 10년 전 스마트폰과 지금의 전기차의 상황이 조금 비슷한 동일선상에 있는 어떤 상황일 수 있다. 그러면 BH 같은 경우는 10년 전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여기는 10년 전 재무제표가 안 나오죠. 2017년부터 이것만 외워두세요. 2020년까지 거의 7천억을 하던 회사가 2021년에 1조로 바뀌었어요. 근데 매출이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그냥 꾸준하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 주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 매출이 그렇게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오르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정확히 외워두세요. 외워둬야 될 건 뭐냐면은 영업이익 700억이라는 숫자예요. 영업이익 700억과 매출 7천억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것만 외워두세요. 그리고 퍼는 평균적으로 이 회사가 퍼가 평균적으로 그렇죠. 10배, 15배 내외. 그렇죠? 그렇죠? EPS 기준으로 여기서 곱하기 10을 하면 그쵸?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퍼도 거의
거의 보면은 그렇죠? 녹색 이 안팎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13배 왔다 갔다. 그러면 7천억과 700억을 외워두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저희 집에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뭐 2014년부터 이제 실적을 보죠. 2014년부터 실적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 2014년부터 매출이 어때요? 5천억이었어요. 그쵸? 그쵸? 매출이 5천억이었어요. 아, 이거 코리아 서킷이다. 아, 죄송합니다. 코리아 서킷이에요. 이제 PCB, FPCB 뭐 거의 비슷한 부류라서 일단은 FPCB BH를 보면 BH 같은 경우 여기서 보면 자 7천억이 되기 전에 2016년과 2014년에 3천억이었어요. 갑자기 2017년에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좋아지고 난 상태에서 주식을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사는 게 좋은지 어떤 게 좋은지 한번 계산해 보면은 2015년, 2016년 보면은 그쵸?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지지부진할 때. 안 좋을 때 사서 몇 개월간 이렇게 안 좋다가 예를 들어 계산해 보자고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샀어요. 2017년에 좋아진다고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공부를 듣고 나서 2015년 말 2016년 상반기에 샀어. 상반기에 샀는데 내가 이 주식을 조금 잘못 사가지고 2,900원, 2,800원에 샀네. 근데 3,000원 오르지 못하고 자꾸 해가지고 결국 시장 안 좋을 때 2,050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35%까지 내려가. 조금 잘 샀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마이너스 35%. 잘못 산 사람들은 뭐 3분의 1 토막 나는 거고요. 근데 조금 잘 샀다고 생각하는데 마이너스 30%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이너스 30%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으로 바뀌어요. 2,800원에 산 사람은 2,000원까지 만약 2,800만 원 산 사람이 2,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800만 원을 버틴다면은 어떻게 돼요? 2,800만 원은 그렇죠. 3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다시 해보면 여기서 계산을 다시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BH 지금 이렇게 식으로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더 심플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BH인데 이게 매출로 봐야 되니까 이게 BH 지금 일단 2014년인데 BH라는 회사가 뭐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과거에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드렸으니까 더 이상 시켜드리진 않을게요. 애플에 아이폰에 FPCB 들어가는 부분 최근에도 이제 사실 LG의 무선 충전 기술을 받아가지고 전기차 전장 부품 관련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지금 사실은 컨센서스가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BH 같은 경우는 2014년 장기 공부에 장기 제가 이런 공부를 시켜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영상이 오래 걸리고 저도 쉴 타임이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죽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죽도록 공부해서 결국에는 전기차 남들이 다 전기차 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전기차 관련주로 최소한 50% 100% 수익 나 있어야 돼. 제가 그거를 저는 꿈꾸고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리딩 잘 못할 수도 있으니 저를 너무 맹신하지도 마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를 오히려 생각하시고 맹신하시고 분산 투자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분산 투자를 처음에 잘해야 나중에 집중 투자도 잘하는 법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2014년 3천억 계속 벌던 3,700억까지 그러니까 2014부터 2016년까지는 실적이 그냥 저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2014년 주식 산 사람들은 망되는 거고 2016년부터 2017년에 주가가 영업이익이 그쵸 마이너스 된 거 다 포함하면 거의 1,000억이 올라가.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쵸?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여기서 10%대로 바뀌고, 원래 안 좋았던 회사가, 5% 미만이었던 회사가, 다시 돌아가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재무비율도 여기 따져보면, ROE 같은 경우도 2016년에 안 좋았는데, 2017년부터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쵸? 이거 BH입니다, BH. 그쵸? BH예요. 그쵸? BH. 2016년부터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해. ROE가. 그러니까 사실은 2017년부터 급격히 좋아지지. 그러니까 좋아지고 사면은 늦는다는 거예요. 안 좋을 때 좋아질 거를 미리 예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사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면은 BH 같은 경우는 참 이 정도다. 2014, 2017년. 그러니까 2017년 이후부터 보면 얘가 7천억에서 1조가 가는 단계에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3천억에서 매출 3천억에서 7천억. 그쵸? 여기서
2016년부터 2017년 바로 2배 됐으니까 2016년에 주식 산 사람은 대박이고 2014년에 주식 산 사람은 물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리더라도 보면 2014년에 좀 바닥권에 산 사람은 물리더라도 나는 간다, 무조건 간다 믿는 사람은 잘 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차는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적어도 전기차가 여기에 있진 않겠죠. 예, 스마트폰 다 갖고 있는 상태가 이때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기차는 스마트폰 다 갖고 있는 상태가 이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2012년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예,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검소, 근면성실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굳이 검소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마트폰을 안 사셔가지고 이때도 아마 스마트폰 안 갖고 계셨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제가 아이패드를 언제 샀지? 제가 아이패드 이때 샀던가? 2011년에 샀던가?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의 상황은 이런 따위 있다. 대충 여러분들 대충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돈 많이 법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강남 아파트를 샀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사람 많은데 싫어. 저기 중소도시 아파트를 샀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나 살기도 편하고 직주 근접 나는 직장은 난 삼성동인데 난 강남 아파트 살 돈은 없고 그러면 난 분당에 아파트 살래. 그러면 이 분당 아파트랑 강남 아파트 산 사람들은 부자가 돼 있는데 여기 중소도시에 뭐 사는 사람들은 직장도 그것도 제가 자꾸 부동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게 사실 굉장히 과학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 강남에 일자리 많고 금천구 일자리 많고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뭐 마포가 아니고 이제 뭐예요 마곡 요즘 많아졌고 뭐 여기 아무튼 제가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판교 많고 뭐 수원 많고 그러면 사실 이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그쵸 살기도 좋은 동네면서 판교 분당 세곡동 내곡동 수서동 아무튼 그쵸 이쪽은 너무 비싸고 못 들어가 있어. 그러면 사실 밑으로는 또 용인까지. 근데 사실 상대적으로는 이런 데는 그쵸 아무리 살기 좋아도 사실은 그쵸 남양주다 아무리 살기 좋아도 똑같은 아파트인데 이런 데가 더 그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일자리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수도권 다 제외하고 저기 어디 충청도다 전라도다 경상도다 오르는 데 일부는 있지만 대다수는 별로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헛소리해서 죄송한데요. 다시 돌아가면 BH 같은 경우는 단기순이익 이게 EPS가 단기순이익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급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 10년부터 2021년까지예요.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보면 이거 이제 여기서도 집중적으로 갑자기 늘어난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여기 2012년, 그쵸?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2011년부터 ROE가 늘어나기 시작해. 2011년, 2012년 차트를 보자고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쵸? 2011년, 2012년, 그쵸?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늘어나냐? 스마트폰이 다 산 상태에서 그러면 다 비교가 될 거예요. 어떤 스마트폰 쓸래 하면은 아이폰이 역시 최고로 좋구나. 나는 갤럭시도 좋아. 근데 아이폰하고 갤럭시 말고는 난 다른 거는 거의 안 써. LG 거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나 안 쓸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제가 삼성 SDI를 추천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솔직히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LG에너솔루션이 테슬라 부분 매출이 많거든요. LG에너솔루션하고 LNF가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거 갖고 엄청난 고민도 하고 뭐 다양하지만 어쨌든 LNF하고 LG에너솔루션이 테슬라 향 매출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지금 저평가 상태로는 삼성 SDI다 해가지고 삼성 SDI를 추천하는 건데 지금 뭐 니콜 문제로 월요일날 급락 가능성이 있다고 뭐 얘기하다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왜 걱정하지 말냐? 중국에 이번에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그 리포트 하나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중국의 전기차가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에서 100% 증가했습니다. 점유율은 15%로 그쵸 2등을 기록했다.
다만 BYD가 중국 전기차입니다. 8만 대. 그렇죠? 745% 증가했습니다. 745%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2월 달이에요. 2월 달. 3월 달 자료 제가 받은 게 있었는데 3월 달은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3월 달 내가 자료 이게 3월 달 자료 어디 갔지? 그냥 제가 읽어 드릴게요. 3월 달은 뭐냐면 중국의 리오토하고 샤오펑이 3월이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증가했습니다. 리오토가. 그쵸?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도 38% 증가하고 샤오펑은 125%.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의 2배, 3배 막 이렇게 증가했다는 게 지금 이건 2월 자료인데 3월 달을 제가 그냥 읽어드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는 뭐 2배씩 증가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뿐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전기차뿐이요. 아무리 고민해보 아무리 봐도 전기차뿐. 제가 물론 뭐 네이버다 이런 거 좋은 기업들 뭐 다 추천하지만 사실 네이버 추천 단가 대비해서는 여러분들 수익이 구해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고 여기서 절반 매도 또 여기서 사라고 했고 그쵸?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계속 좋은 리포트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전기차가 지금 왜냐면 10년 전에 여러분들 뭐 했냐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스마트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카카오 게임즈도 자료가 뭐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제가 왜 카카오 게임즈가 없지? 같이 공부하려고 방금 해놨는데 아무튼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추천 단가 대비하면은 상당히 밑에 있습니다. 상당히 위에 있고 제가 이제 여기서 처음에 이제 추천을 딱 해서 수익을 내라고 했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사라고 했고 다시 이제 지금 이렇게 돌리는 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저항이 생겼으니 여기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좋은 리포트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목표가는 이제 9만원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사실 때는 내리면 사도 되는데 오르면은 저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를 보셔라. 지금 방금 BH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BH가 예전에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로 굉장히 이게 실적이 별로였지만 스마트폰이 급증에 팔리면서 그렇죠 10배 되고 여기서 기준으로 2배 되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EPS가 그 순이익 기준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ROE 같은 경우도 그렇죠. ROE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죠. 이게 집중적으로 높아지는 시기가 이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후성 같은 경우는 차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차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가 정답이고, 근데 후성 같은 경우도 원래 그렇죠. 영업이익 28억 했던 회사가 21년에 갑자기 이게 20배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시기란 이게 거의 뭔가 데자뷰 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뭐 어떤 게 좋았는데 어떤 게 BH가 애플 스마트폰 좋았는데 그러면 전기차 지금 다 바뀌고 있잖아. ROE도 뭐예요? ROE도 지금 이렇게 안 좋던 회사가 갑자기 2022년 되면서 이렇게 급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 21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은 이제 3분기 때만 좋았지만 삼성 SDI도 제가 추천을 했던 이유가 사실 이거였거든요. 기초적으로는 잉여 현금 흐름이 남아 돌아요. 남아 돌면 삼성 SDI인 거예요. 그냥 진리. 이게 지금 삼성 SDI가 시가총액이 40조인데 이거 100조가 될 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승자다. 저는 이렇게 그냥 결론을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를 갖고 있기가 어렵죠. 왜냐? 여기서 사면 물리는 거고 여기서 산 사람들만 수익인 거고 또 내렸을 때 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정확히 그건 다 매수가 못 맞춰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사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5분할 뭐 나눠서 사라. 열심히 좀 나눠서 하셔라. 그러니까 막 한 번에 다 올인해 놓으면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은 그 유명한 증권 방송들도 있고 아무것도 그냥 보지 마시고 딱 그냥 하나예요.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거가 마이너스 50% 날지언정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올 마이너스 BH 보여드렸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1 토막 났다가 10배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여러분들 아시고 싶으니까 지금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아무리 봐도 삼성 SDI 이런 전기차 분이 없어요. SKC 같은 경우는 SKC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 동박 관련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화학하고 동박 그리고 2차 전지 동박하고 화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 비중 그러니까 SK 넥실리스 이게 이제 동박인데 이 회사의 이게 이제 그 캐파 그로스 레쇼가 굉장히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성 2022년, 2021년까지는 이게 그쵸 생산량이 이 정도였는데 2022년부터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회사에 제가 이 SKC를 제가 2월, 3월에 계속 한솔케미칼하고 계속 얘기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는 아이덴티티 자체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SKC가 과거에 그 최신호 회장님이 계실 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10년 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태양광을 이제 잘했어요. 근데 태양광을 잘하기 전에 이 회사가 왜 태양광을 잘하겠느냐? 비디오 그러니까 비디오 그 필름 있잖아요. 이 검은색 필름, 비디오 검은색 필름을 그걸 어떻게 이제 그 바꿔가지고 태양광 사업으로 바꿨어요. 예. 예, 그 소재를 자체를 태양광 사업으로 다 바꿨어요. 그 필름 그거를 다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비디오 세대인 분들은 지금 사실 90년대생들은 비디오를 모르실 수도 있지만 80년대생 이상 그 어르신들은 선생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83년생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83년생인데, 그러니까 비디오, 그쵸? 그리고 CD, 그쵸? 뭐 MP3, 뭐 이런 식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좀 다르지만 MP3는 음악인 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SKC가 비디오 이 필름 만들다가 갑자기 SKC 솔믹스 그거 하면서 이제 태양광.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SKC가 그러니까 이때 이제 동박 그 SK 넥실런스 거기 인수하는 게 이 시점이었어요. 이 시점 이후에 급등했는데 이게 옛날에 뭐냐면은 예전에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때 당시에 태양광으로 이렇게 그 돈 많이 벌고 태양광 사업 제 기억으로는 다 이제 마무리죠. 그러니까 SKC 솔믹스 같은 경우도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졌어요. 이거 이제 저기 매각했어요. 예, 매각했단 말이에요. 어디다 매각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삼성에다 매각했냐 아무튼 그래서 이제 SKC 솔미스는 아마 그 자진 상패였던 것 같은데 SKC 솔미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분만 남겨놓고 태양광 사업부 뭐 아마 하나 쪽에 다 매각했던 OCI 하나 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SKC를 제가 왜 자꾸 좋게 얘기했냐면 이게 이제 화학 부분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화학 부분 영업이익률 보면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죠? 22년 1분기 보면 100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10억 단위인가요? 보통 10억 단위잖아요. 아무튼 1240억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다. 영업이익률 보면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인데 이게 지금 동박이나 이런 것들 SK 넥실레스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건데 조금 지지부진했었거든요. 당연하죠? 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동박은 기본 개념이 두 가지면 보시면 모멘텀 자체는 이익률이 좋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하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박사급으로 아는 건 아니니까만 리스크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되면 이게 아예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그건데 다만 이제 향후에 3년 5년간은 이게 돈을 많이 번다 현실적으로는 예, 동박이 많이 번다 그러면 저는 SKC가 괜찮다 왜냐면 이미 화학 쪽에서도 괜찮고 여기서도 이제 다 나와 있잖아요 리포트에서 보면 이제 목표 주가도 이제 이 정도인데 20만원 찍어놨는데 저는 이 이상도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아까 이게 이 이상을 갈지 안 갈지는 역사적으로 보면 BH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때 이제 좋아진 시점 다 좋아지고 나서 다 좋아진 시점이 이 두 개란 말이죠.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다 좋아지고 나서는 더 못 올렸어요. 여기서도 더 못 올렸어요. 다 좋아지고 나서.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는 전기차가 아직 시작에 불과한데 근데 다만 이제 이건 전고체 배터리가 좀 리스크인데 SK 넥슬런스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이제 시작에 초입에 있어요.
이게 이익률이 상당히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로 보면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데 여기서 보시면 전체로 21년에 전체 21년은 괜찮았네. 전체로 좀 10% 내외고 근데 대기업 상당히 이게 전체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플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그죠? 2조 7천억 벌던 회사가 5조 4천억을 벌고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올라가. 그러니까 ROE도 그렇죠.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바뀌는 회사는 후성이죠. 근데 여러분들 안전하게 사서 돈을 벌는 회사는 SKC하고 한솔케미칼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싶어요. 삼성 SDI 이거고. 삼성 S. 왜냐면 지금 사실은 후성은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뭐 떨어진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여기까지 떨어져야 이게 살만한 건데 이거는 여기서 그냥 이 W 패턴으로 이 18,000원 부근에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사실 원래 시장 안 좋으면 이런 데까지 떨어졌다 가야 정상이에요. 마치 LX 세미콘 차트 기준으로. 자, 그 전으로만 보시고 LS 세미콘도 단기로는 지금 13만 8천원, 13만 5천원, 13만원 여기 3분할로 단기로 한번 사볼 만하다. LS 세미콘도 여전히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헛소리 많이 했네요. 헛소리는 아니고 여러분들 2차 전지를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2차 전지를 단기 수익 뭐 중장기 1% 받고 2% 받고 그 관점은 죄송한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이제 만약에 제가 리딩하면요, 제가 이제 바보같이 리딩을 하는 거니까 제 말 따르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바보 같다고 하더라도 저는 현실적으로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제가 맨날 사러 가면 여러분들 냉정히 매겨서 여러분들 한 명당 돈이 10억씩 있어가지고 한 종목을 한 번 살 때 3천만 원씩만 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사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갖고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몇 억 갖고 가고 있는데, 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 관점에서 자, 매도하고 다시 잡읍시다. 그러니까 다 매도하라고는 얘기는 안 하죠. 다 매도하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제가 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정확히 절묘하게 여기 딱 매도, 제 말 맞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분산해서 잘 하시고, 이 정도만 보세요. 2차 전지는 나중에 또 새로 교육을 할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살만한 게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이건 제시믹스 관련해서 그거고, 제시믹스 그게 뭐냐면 레깅스예요. 근데 레깅스 관련주다. 이거는 8,600원, 8,650원, 8,500원, 8,400원 이런 라인 지지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은 좀 적은데 TYM 같은 경우는 진짜 농기계 트랙터 관련주로서 농기계 트랙터 관련해서 목요일날 제가 교육을 시켜드렸으니까 목요일 영상 참고하시고, 이거는 매수 단가를 찝어보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 이것도 2,100원 근처까지 내려왔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멘텀은 세지만 기술적으로 보면은 거래량도 세요. 거래량도 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조금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은 TYM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이제 이 정도 패턴이면은 사실 여기까지 올라갔다 가야 되는데 조금 아쉽게, 근데 뭐 많이 아쉬운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쉬운 거는 지지점을 찾기 어려워요. 지지점이 여기인 건지 아니면 이거인 건지 이게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단타로 이제 처음에 갈 수 있지만 기업 자체는 매우 훌륭합니다. 농기계 트랙터. 제가 TYM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TYM. 여러분 TYM에 대해서는 농기계 트랙터 관련 그 자율주행 트랙터 관련주로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부할 만합니다. TYM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여기서 실적이 좋아진다. 두 번째는 저평가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일어나면서 디어라는 회사가 계속 좋았는데 대동이라는 회사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좋았습니다. 근데 TYM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그렇죠. 이 국제종합기계를 인수 합병 이후 매출액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22년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미향 트랙터 수입 출입 데이터 추이에 보면은 꾸준히 2021년 4분기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자율주행 트랙터 시장 전망이 그렇죠. 아주 평이하게 올라가고 있다. 사실 이제 농업 종사자가 많이 적을 수밖에 없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원래 그냥 평범하다가 6% 7%대 찍을 가능성이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그렇죠.
TYM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2년에 급증한다. 그러니까 YY 기준으로 40% 가까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저평가냐 아니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평가라고 저는 보여져요. TYM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이게 5,000원이 적정 가치이지 않겠느냐. 왜 5,000원이냐고 하면은 자율주행 롱기계라는 게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새로 생기는 거예요. 엄연히 여태까지 없었어, 세상에. 그쵸? 근데 그게 지금 새로 생기고 있어,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고, 두 번째는 매수가를 어디서 잡냐. 매수가는 저는 이게 그 매수가 잡는 게 까다로워서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TYM 같은 경우 2,150원, 2,110원, 2,060원 이런 라인에서 참고하시고, 2,200원 밑에서 자꾸 지지하려는 힘이 있는데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 정도 보시고 합니다. 대원전선 이제 강원전선 같은 경우는 그 전선 관련주로서 이거 단순 테마주인데, 강원전선은 일단 1, 2차 사신 분들은 3차로 26,000원, 25,900원 이 라인에서 3차로 추가로 사시고, 뭐 더 이상 뭐 추가로 사지 마시고, 산다 하면은 여러분들 손절가는 어디서 잡으냐? 26,500원이 단가니까 손절가는 마이너스 4% 찍으면은 25,000원 뭐 400원 찍히나요? 이 정도 찍히겠네요.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전선은 뭐 기업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적이 최근에 증가했고요. 소형주고. 다만 여기서 그쵸? 166억. 실적이 왜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이제 따로 하진 않았어요. 이건 그냥 단기 패턴이에요. 다만 매출이 1조고 시가총액이 1,000억이기 때문에 PSR 기준은 0.1이다. 굉장히 저평가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엄청난 저평가는 아니고, 소형주기 때문에 뭐 엄청 저평가는 아니고, 뭐 요즘에 우리나라 주식들 다 내려 있으니까. 다만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 이만큼 25,600원 라인, 25,500원 이 라인만 지지가 이루어지면은 가기 때문에 좀 넉넉히 25,900원 내외에서 3차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오를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적어서 한번 내렸다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요. 강원전선 그 정도로 보시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끝났죠? 37분이어서 빨리빨리 해야 되네. 시간이 없어. 지금 이제 요즘에 제이시스 메디컬, 클래시스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과거에 클래시스하고 제이시스 메디컬 많이 그 영업이익률이 매우 훌륭한 K-뷰티 의료기기, 그 레볼라이트 그런 거 이제 그 레볼라이트가 아니고 피부과에서 막 저 레볼라이트 맞았었고 그래서 피부가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의료기기 관련주 이거 충분히 설명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이시스 메디컬하고 클래시스 그리고 요즘에 뭐 루트로기닉이 저기 이제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올 같은 경우도 소형주지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소형주다. 비올. 그래서 비올도 이게 이제 소모품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올은 여기 보면 2,500원과 2,450원 이런 라인에서 지지한다면 단기로 2,4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제대로 실린 건 아닌데 단기로 한번 할만하다. 그래서 비올 이제 여러분들 혹시라도 늦게 들어오셔서 제이시스 메디컬이 없으신 분들이나 의료기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올.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초단타예요. 하이로닉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하이로닉은 이제 급락이 12,000원 밑으로 급락이 나오면 이제 추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1,700원 뭐 이런 라인, 11,800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거 비올 TYM 끝났고, 한솔 로지스틱스는 이제 여기 제가 1, 2차 매수가 드렸습니다. 월요일날, 그쵸, 금요일날 1, 2차 매수가 됐고, 뭐 빨리 대응하신 분들은 좀 얇게 수익이 났었더라고요. 그러면 3차 매수가는 3,980원 내외. 예. 그러니까 좀 여기 4,000원 밑에 한번 슬렁였다 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980원, 3,950원 3차로 사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물류 관련주입니다. 다만 이것도 이제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단타로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무가는
나무가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나무가 로봇 관련주예요. 나무가는 이제 제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을 더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무가는 뭐 급등 가능한 패턴은 아닌데 기업이 나쁘지 않다 해서 추천을 드렸고, 다만 저항이 생겨서 제가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매도 뭐 거의 다 절반 이상은 하셨을 거예요. 이제 제가 왜 했냐면 여기서 이제 신규로 다시 살려고. 그래서 12,600원, 12,300원, 12,000원 이러면서 3분할로 사시면 되겠고, 이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렸다 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는 이건 12,000 여기 400원, 12,200원, 11,800원 이 라인 3분할로 다시 산다는 전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2,400원, 12,000원, 11,800원. 나무가는 로봇 관련주로 사이맥스랑 같이 추천드렸는데 사이맥스 축하드리고, 나무가도 사실 약수익을 내드렸고 다시 사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는 끝났고요. 바이오플러스도 이제 이거랑 같아요. 이제 비올 이런 거, K뷰티, 리오프닝. 그리고 다만 이제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는 보면 이만큼의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목요일부터 계속 추천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스윙으로. 근데 다만 29,000원 지금 지지를 200원 계속 지지하고 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날 사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는데, 못 사신 분들은 기다려서 사시고, 왜냐 지금 고점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가지고 그대로 올리는 거는 못 잡아요, 솔직히. 제가 리딩을 못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런 거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없을 때만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금일날 사신 분들만 수익을 내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규로 사실 때는 28,300원 밑에서 산다는 전략, 28,300원 밑에서 4분할, 5분할로 사시면 되겠고, 이걸 사야 되는 이유는 바이오플러스는 제가 보니까 이거는 미래 전망이 매우 좋다. 근데 다만 이걸 다 믿진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믿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HA 필러가 뭐냐면은 이게 사람 입술 옆에 있는 볼 있잖아요. 볼 부분에 맞는 필러인데, 이거랑 미래는 이 회사가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요즘에 어떻게 표현하지? 아무튼 가슴 성형을 많이 합니다. 유방 성형. 인공 유방 만드는 그 기술력도 갖고 있고, 이 회사에서 실제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는 상당히 저는 미래 성장성이 있다. 그리고 HA 필러가 그 부분이에요. 볼에 맞추는 건데, 이게 HA 필러를 21년에 307억을 했더라고요. 매출 자체를. 그래서 바이오플러스 제가 이거 다 분석을 해보니까 영업이익률도 엄청 높고, 50%예요.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고 다 좋은데, 최근에 상장해가지고 목표가가 조금 그렇게 높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뭐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 다 좋아요. YY 기준으로 22년, 23년 보면 꾸준히 50%, 뭐 30% 이렇게 성장하고 다 좋아요. 다. 차세대 먹거리로 보면 뭐 세포 치료제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근데 이제 목표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저는 단점인 것 같아요. 목표가가 높지 않은 이유는 뭐 다 있겠죠. 사실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가치를 실현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시가총액을 4천억 지금 잡아놨는데, 사실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나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을 다 따져봤을 때는 이게 최소 못해도 1조 내외 가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돼요. 사실은 글로벌 시장 규모가 4조라는 거예요. 4조, HA 필러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앞으로 하려는 그러니까 캐시카우로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보면 이제 화장품, 생체 유방, 연골, 차세대 볼루티늄 톡신, 비만 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차세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 실적은 계속 좋은데, 과연 이게 실적이 계속 진짜 좋은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4분기 때는 실적이 일단 좋게 나왔어요. 예상대로 매출도 급증했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진짜 이대로만 하면은 이게 EPS 기준으로 지금 이 퍼가 낮은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랑 좀 비교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퍼가 소형주지만 지금 2만 원인데 3만 원이니까 퍼가 그쵸? 뭐 15배 수준인 건데 그러면 파마 리서치를 비교해 보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그죠? 영업이익률 엄청 좋아요. EPS 기준으로 이것도 그쵸? 예.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그러면 9천억 그쵸? 9천억 바이오 플러스도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물론 24년은 아니지만 그럼 이것도 그쵸? 그러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파마 리서치나 뭐 바이오 플러스나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안 높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왜 지금 이걸 갖고 왔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박스권을 돌파했고 두 번째는 이게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한 방 갈 수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최근에 제이시스 메디컬 이런 것들 제가 예전에 이제 추천했던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다 클래시스하고 예? 예, 클래시스 여러분들 이제 인정할 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사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지금 공부를 또 쭉 하고 있지만 삼양식품가 있어요. 삼양식품 시총 1조를 향해 갈 것이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제가 그때 시장 내릴 때 초보자는 그냥 대동하고 삼양식품을 모아 가셔라. 딴 거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대동하고 삼양식품 사자마자 뭐 그냥 전형이니까 뭐 마이너스 5% 7% 내리니까 뭐 기분 안 좋아서 뭐 예, 그런 분들 뭐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분들 계세요. 예, 다시 들어오고 싶은데도 다시 가입 안 받거든요. 예, 저는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 7% 기분 나빴는데 돌아보니까 이거 엄청 급등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지금 찍어드린 종목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BH 아주 오래전 10년 전으로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주식을 안 하셨는데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하셨다. 근데 나는 이게 여기 2016년 상반기로 돌아갈게. 2010년 상반기에 누가 이거 2017년 좋아진 데더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했는데 사자마자 좀 오르더니 급락 나와. 그러면 2,750원에 2,750만원 사신 분들 2,000만원까지 사자마자 마이너스 700만원 돼가지고 인생이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바닥이었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주가가 그때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 옛날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2017년 이건 코리아 서킷까지 얘기하면 제가 뭐 쉴 수가 없으니까 이것만 얘기할게요. 2014년부터 해서 그쵸? 2014년부터 매출액이 그쵸? 2016년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샀어. 근데 마이너스 30% 났어. 근데 2017년에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 못하고 그러면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면 마이너스 30%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고 나중에 장이 오르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되는 순간은 굉장히 짧은 순간이에요. 주식이 왜 어렵냐면은 고통의 시간은 굉장히 긴데 짧은 순간에 급등하고 끝나요. 그게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짧게 올라갔을 때 다 흥분해가지고 나도 지금 주식 해볼까? 어떤 주식이 괜찮아?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순간에 주식을 막 엄청 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단기로 어떤 주식으로 막 수익이 날 수는 있어요. 어떤 주식으로 막 해가지고 수익이 날 수는 있다고요. 수익이 뭐 매일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매일 수익이 나는 포인트를 기르면 여러분들 캐시카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캐시카우를 만들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중장기적 관점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에코 마케팅도 강남선비가 16,000원, 17,000원 추천해 놓으면 이거를 이제 제 말을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공감이 가면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고 공감이 안 돼. 에코 마케팅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에코 마케팅 추천하면서 안다르라는 제품이 제시믹스 대비하면은 제품 경쟁력이 좀 적다고 생각이 저도 다 알아요. 예, 저도 다 합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저보다 아내가 10살 어려가지고 제가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안다르는 어때? 제시믹스 레깅스는 어때? 이런 거 엄청 물어보고 뭐 쇼핑몰 스타필드 같은 데 가보면 제시믹스는 사람 좀 있는데 안다르는 사람 없네. 이런 거 막 보고 막 그러니까
다 봐. 근데 다 보는데 이 회사가 안달을 하나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고, 그런데 컨센서스 자체는 그거고 실제로 4분기 실적이 좋았어. 그러면 4분기 실적 좋고 나서 올랐으면 여기서 당연히 추천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서 추천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라고 하면 또 못 기다리는 분들 계시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사세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부터 차라리 좀 물리세요. 왜냐면 왜냐면 여기서 사라고 기대, 매수가가 안 온다, 안 온다. 아니, 매수가 안 와도 그냥 기다려서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걸 못 기다리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거 못 기다리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물린다고 싫어하시는 것도 똑같으실 건데, 그래도 그냥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괜찮습니다, 사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 마케팅도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1차 상승 이루어졌고, 2차 상승 이루어졌고, 이제 3차 상승으로 가겠냐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이제 딱 계산해 보세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만큼의 이걸 뚫었잖아요. 그러면 2만 100원하고 19,800원, 19,500원 이런 라인 오면은 찬스인 거예요. 마치 KG 이니시스처럼 찬스인 거예요. 찬스. 아시겠죠? 오늘 이제 이 정도로만 끝낼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 잘 하셨고, 가운전선으로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추천했는데, 뭐 안 되면 손절치고 딴 거 추천하면 됩니다. 딴 거 수익 내면 되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솔 로지스틱스는 이제 사신 분들은 그렇게 뭐 손실 라인은 아니에요. 수익 라인이에요. 그렇죠? 3,980원과 이 3,980원 내외에서 추가적으로 더 산다는 전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게요. 감사합니다.